오늘은 와인 모임을 위해서 조 오마카세룸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층고가 엄청 넓고요. 그리고 저희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한 팀만 받아요. 8자리 이렇게 있고 8명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손님들하고 마주칠 일이 없고 후문으로 들어오고 쾌적하게 소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면 조 오마카세 룸에 여기서 손님들이 먹었던 또 사장님이 먹었던 와인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로마니 꽁띠 2006 이거 저희가 먹은 거예요. 예전에 저랑 여기 사장님이랑 같이 먹었던 건데 이게 되게 반갑고요. 여기서 하이엔드 와인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의 첫 와인은 에마누엘 부시의 2008 빈티지 하이퍼하이적 레어 08하고 같이 먹을 건데 전에 우리가 그 레어 98을 먹었었잖아요. 08 때 그레이핑이거든요. 에마누엘 부시에는 RM 생산자고 자크셀러스가 너무 올라서 이제 얘로 좀 대체를. 얘도 비싸요. 비싼 와인이고 얘보다 에마누엘 부시가 훨씬 비싸요. 레어가 둘 다 08 빈티지고 똑같은. 이 비교 테이스팅 하려고 이렇게 좀 배치를 했어요. 둘 다 아직 어리긴 할 텐데 08 레어랑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샴페인 비교 테이스팅은 재밌거든요. 약간 특색이 다르니까 색깔도 다르잖아요. 보면 색깔도 완전 다르거든요. 얘가 훨씬 프레시한 색깔이고 얘는 약간 익은 색깔이잖아요. 숙성은 아직 많이 안 돼. 8 레어 먹었을 때만큼은 숙성 뉘앙스가 많이 나진 않는데 지금 먹어도 맛있거든요. 처음 DC로 나온 게 요 육회가 나왔고요. 샴페인하고 먹기 굉장히 페어링이 좋아요. 조 오마카세가 두 가지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좀 인원이 적으면 고기만 구워주세요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요리랑 같이 해주세요 하면 8명이면 고기만 굽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리랑 같이 오는데 요리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건 엠마누엘 부시인데 수성향이 좀 나는데 산도는 둘 다 세고요. 얘는 산도가 굉장히 세고 얘도 센데 얘는 이제 약간 좀 고소하고 너티한 뉘앙스가 좀 많은 것 같고 얘는 약간 숙성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 같고 특색이 정말 달라요. 빛깔이 다른 것처럼. 먹어보니까 엠마누엘 부시가 산도가 훨씬 센 것 같아요. 레어보다는 더 파워풀하니까 색깔만 보면 레어가 더 프레시하고 산도가 셀 것 같은데 얘를 먹다가 얘를 먹으니까 좀 약간 산도가 죽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에마누엘 부시 같은 경우는 피노 매니에도 한 25% 정도 이제 블렌딩을 한다 그러고 피노 누아도 한 60%, 나머지는 샤르도네 비중이 낮고 레어 같은 경우는 샤도네이랑 피노 누아랑 50대 50, 6대 4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특징의 차이가 있는데 피노 매니에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도 산도가 왜 이렇게 얘는 센 거예요? 레어보다도 훨씬 세네요. 얘가 안심 추리살을 튀겨서 트러플을 올린 두 번째 디시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디시 육회는 샴페인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사실 저는 샴페인하고 굴 이런 거 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페어링입니다. 네, 두 번째 디시가 나왔고 고기 먹기 전에 샐러드 입가심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따라주셨는데 이제 디켄팅을 해가지고 따라주셨습니다. 이게 머트레이라고 하는 생산자고 꼬르통 샤르마느 밭인데 그랑크루 밭이에요. 꼬르통 샤르마느 써져 있잖아요. 되게 좋은 밭이고 와인책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샤르마뉴라는 게 샤르마느 대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밭이에요. 브리고뉴에서 화이트로 굉장히 좋은 밭입니다. 끝 안장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오죠. 오마카세 오면 꼬르통 샤르마뉴 06빈인데 상콤한 꽃향도 나고요, 과실 뉘앙스로 나고 달콤한 뉘앙스로 나고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화이트 와인이 06빈이면 굉장히 잘 익은 거잖아요. 06빈 정도면 웬만한 와인들이 심 적게 들어올 텐데 얘는 딱 잘 익은 것 같아요. 상태 좋게. 산도도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그렇다고 피니쉬가 엄청 길고 이런 건 아닌데 구조감이 A, B, C가 있으면 B 정도, 중간 정도인 것 같고 미네랄 느낌도 좀 나고 굉장히 좋아요. 이것보다 팔렛이 굉장히 올라가려면 가격을 훨씬 많이 줘야 되니까 브리고뉴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 브리고뉴 샤도네인데 이 정도 향과 맛을 내면 이거는 박스채로 쟁겨야 되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박인 게 도멘 루후아의 일생조지 공구 빈티지인데 와인원 회원분 중에 어떤 분이 도네이션으로 가져왔어요. 도네이션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가격은 뭐 45,000엔 적혀있는데 옛날에 산 가격일 거고 도멘 루후아 이건 먹기 힘든 와인이거든요.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브리고뉴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쇠폭탄 느낌으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멘 루후아의 와인은 좀 디켄팅을 해서 강건해가지고 따라주시고 있습니다. 디켄팅을 한 10분 정도 했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8번째 바틀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9 빈티지고 1 바틀만 생산이 된 거고요. 조금 생산하니까 되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시리얼 넘버가 다 써져 있고요. 공구빈이 브리고뉴에서는 그레이빈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빈티지거든요. 공구빈이.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멘 루후아의 니생 조직을 먹고 있는데 약간의 향수, 꽃향도야, 르루아 특유의 토마토 쪼린 향, 감초 한약 뉘앙스 이런 것도 좀 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좀 나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향이 너무 좋은데 빨래에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그러진 않아. 진짜 향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샤또 르플레브 뽕뽕롤 마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고 하면 페트루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비싼 와인 중에 하나의 르플레브인데 2000 빈티지가 완전 그레이드 오브 그레이트 빈티지예요. 보르도 우한이 2000에 축복이 내린 해였고 샤또 바비도 되게 좋았던 해죠. 생테밀뇽 마을 너무 좋네요. 굉장히 강건하고 와 향도 너무 좋고요. 삼나무 향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레이드 오브 그레이트 빈티지라서 지금 먹기에 2000 빈티지면 좀 강건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얘는 해외 서척 가격이 300만 원이 넘어요. 보르도 우한 와인치고 굉장히 비싼 건데 제가 지인들하고 너무 떠들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픈데 다이아몬드 크릭 볼케닉 힐 1986 빈티지인데 다이아몬드 크릭이 굉장히 좋은 컬트 와인이고요.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좋은 컬트 와인이었고 미국에서 볼케니 힐은 여기서 이제 플렉시 와인이에요. 그래서 86이면 굉장히 잘 익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랑 보르도에 있는 세르땅 86하고 비교 테이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빼먹은 고기 디시가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소고기를 이렇게 익혀가지고 햄버거를 만든 게 나왔고요. 여기는 2인 1조로 같이 먹을 수 있는 한우를 얹은 프렌치 프라이가 나왔어요. 저희가 볼케니 힐의 86 빈티지를 먹었는데 샤또 세르땅 86도 같이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르땅 뽀무롤 마을에 있는 86 빈티지입니다. 와인 후기를 남기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와인을 회원분께서 도네이션을 해주셨는데 비싼 와인이에요. 도메 르후아의 니센조지 와인인데 45,000엔 찍혀있잖아요. 아마 10년 전에 산 가격일 텐데 그때는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했었어요. 지금 720만원 정도 해요. 서초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딱 맞진 않아요. 왜냐면 서초가라고 하는 거는 와인 서처라는 어플에서 많은 해외 와인 딜러들이 부르는 호가의 평균이거든요. 이렇게 소량 생산되는 와인은 서초가가 꼭 맞진 않습니다. 서초가는 텍스가 포함이 안 된 가격이에요. 보통 서초가가 50만원이다 라고 하면 거기다 소비세가 또 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가세 10%가 붙고 어쨌든 서초가가 720만원이라고 하면 이걸 구하기도 힘들겠지만 만약 시장에서 구한다라고 하면 최소 600만원 이상은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송비도 있고 들어올 때 세금도 있고 세금은 뭐 안 내시는 분들도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이날 와인 모임의 메인 와인이 샤또 르플레브였어요. 그러니까 보르도 우한 뽀무로 마을의 샤또 페트루스 다음으로 비싼 와인이 뭐 르팽도 있고 라플레브도 있고 그런데 라플레브 2000 빈티지가 완전 그레이드 오브 그레이트 빈티지고 RP 100점짜리라서 굉장히 비싼 와인이었거든요. 이제 해외 서적 가격이 320만원 정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 메인 와인이었는데 갑자기 이 와인을 도네이션으로 꺼내주신 고마운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이날 와인 번개에 참여한 다른 회원분들께서도 공짜로 700만원짜리 와인을 시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도메 르후아 와인은 시음을 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와인을 시작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먹어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를 자주 먹긴 힘들잖아요. 이제 너무 비싸져가지고 제가 와인 처음 시작했던 4년 전만 해도 도메 르후아의 와인이 이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먹긴 힘든 와인이 됐죠. 2009 빈티지고요. 2009는 브리고니의 그레이트빈입니다.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만든 피노누아들을 보면 알코올 도수가 한 12도에서 12.5 그리고 낮은 경우는 11.5까지 내려가는 와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탑 생산자들의 많은 브리고니 피노누아도 12.5에서 13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851바틀이 없어져 있잖아요. 2009년에 이 바들이 생산된 와인이 1851바틀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258번째 바틀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굉장히 적죠. 물론 도메 르후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밭들이 있어서 그걸 다 합치면 뭐 몇만 명 되겠지만 일단 도메 르후아 쪽에서 잘 안 풀어요. 자기들이 생산을 해서 쟁기고 있어요. 쟁기고 있으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도메 르후아 자체가 돈이 워낙 많아서 쟁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도메 르후아 할머니가 직접 파밍을 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딸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와인들이 가격이 천정부지 또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풀고 있는 게 좀 있어요. 또 딜러들이랑 컬렉터들이 미리 일정 분의 와인을 먼저 선점을 해서 그들이 이제 가격을 또 끌어올리는 게 있고 도메 르후아 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왜 이렇게 올랐느냐 전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이엔드로 갈수록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자동차도 성능이 2배라고 가격이 2배가 아니잖아요. 브리오니 와인에서 서초가 기준으로 500불에서 600불 정도 사이면 웬만큼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150만원 이상부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는 생산량은 적은데 아주 조금씩 좋아지거나 조금씩 더 복합미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대체 가능성이 있으면 가격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수요가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부자는 많고 르후아의 와인을 대체할 와인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후아 와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사실 맛과 향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가장 힘든데 특유의 오리엔탈 스파이시, 감초, 졸인 토마토, 뭐 한약향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입에서 어떤 느껴지는 산도, 피니쉬에서 뭐 한약 뉘앙스 나고 뭐 감토, 졸인 뉘앙스 막 올라오고 그러면서 꽃향이라든가 뭐 과실 뉘앙스들 막 터지게 되면 와 어떻게 와인이 이렇게 복합적이고 우아하고 이러지? 거기다가 산도도 되게 적절하게 받쳐주고 어떻게 피노누아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랑크루 밭 와인을 먹으면 이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1,100만 원씩 하니까 이제는 사 먹기 힘든 와인이 됐죠. 어쨌든 대체 불가능성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고 이날의 메인 와인은 사실 샤또 라플레브였어요. 2000 빈티지고 RP 100점짜리 와인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뽀무롤 마을 가장 비싼 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루스. 그러니까 보르도 와인이 자안하고 우안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강이 흐르는데 지롱드 강이 흐르는데 왼쪽을 자안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우안이라고 합니다. 자안은 보통 까베르네 쇼비뇽 베이스로 만든 와인들이 많아요. 자안에서 가장
가장 유명한 마을이라고 하면 뽀얀 마을이 있고, 샤또 마고를 생산하는 마고 마을이 있고, 그리고 샤또 오브리옹이 나오는 빼장 네오랑 마을이 있고 등등 이제 좋은 와인들이 많아요. 이제 우한 와인은 자한하고는 다르게 까베르네 쇼비뇽 베이스가 아니라 보통 메를로라든가 까베르네 프랑이라든가, 그래서 우한 와인이 훨씬 더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자한 와인이 더 남성스럽고 뭐 이렇게 파워풀한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품종의 차이에서 오는 거고요. 사실 우한 와인 같은 경우도 메를로 베이스로 만들었지만 샤또 페트루스나 뭐 라플레브나 르팽이나 이런 와인들은 메를로 베이스로 많이 만들어도 굉장히 강건하게 만들어요. 극단적인 뭐 가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스를 많이 날려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만드는데, 이런 와인들을 먹어보면 여성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강건하거든요. 그래서 우한 와인들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고요. 자한 우한이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취향 차이고요. 어쨌든 이제 라플레브를 먹었습니다. 2000 빈티지고 알코도수 거의 13도 가까이 되고요. 서첫 가격이 한국 돈으로 32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대충 밝은 체리와 꽃 그리고 고급스러운 뭐 향수 뉘앙스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써놨는데, 제가 최근에 샤또 라플레브 이 99 빈티지랑 96 빈티지를 먹었는데 서적 가격이 한 100몇십만 원 정도예요. 근데 유독 2000 빈티지가 비싸요. 왜? 그레이빈이거든요. RP 100점짜리고 야 라플레브 먹는데 굳이 뭐하러 300만 원씩 주고 이걸 먹냐. 99 빈티지나 96 빈티지 같은 것도 100몇십이면 사는데 이런 게 가성비가 훨씬 좋지 않냐. 맞죠? 가성비가 좋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생산자의 가장 정수를 먹어보고 내가 이 와인을 제대로만 먹어봤어 라고 이야기하려면 시음 적기에 있는 와인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레이빈을 먹어봐야 돼요. 그레이빈하고 평범한 빈을 같이 먹어보면서 이래서 그레이빈을 먹는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와인은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가 맨날 와인 컨텐츠 찍을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해외 서적가 기준으로 15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더 맛있고 더 엄청난 게 있어서 더 비싼 게 아니라 희소성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날 먹었던 샴페인이 이제 에마누엘 부시의 셀렉티드 2008 빈티지랑 파이퍼 하이지 레어 2008 빈티지 비교 테이스팅 했어요. 이런 비교 테이스팅을 왜 하냐라고 보면, 우리가 인지하는 감각은 어떤 매트릭스 안에 기억되는 거거든요. 맛있다, 맛없다, 세다, 뭐 약하다 이런 감각들이 되게 주관적인 감각이잖아요. 이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 매트릭스 안에서 이거는 세다, 이건 약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즉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각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맵다, 달다 이런 거 다 그렇게 기억하는 거거든요. 와인을 테이스팅 하실 때 중요한 거는 굉장히 좋은 걸 따줬어요. 와 맛있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빈티지에 비슷한 지역에서 난 와인들을 같이 비교 테이스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더 센 거 같고 이건 좀 약한 거 같고 이건 이런 특성이 있고, 그 매트릭스 안에 하나하나 기억이 돼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와인 실력도 늘고 더 감각을 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비싼 돈을 주고 와인을 먹는데 그냥 맛있다 끝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아깝잖아. 시간도 아깝고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서 실력도 안 늘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 테이스팅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레어 2008은 파이퍼 하이직에서 나온 플래그십 와인이에요. 레어라는 게 말 그대로 뭐 희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레어는 매년 생산되지 않고요. 빈티지가 좋았던 해에 포도만 모아서 생산을 합니다. 점점 산도가 수그러들면서 먹기 편해지는, 되게 너티하고. 에마누엘 부시의 셀렉티드 이 와인이 서첫 가격이 한 80만 원대고 파이퍼 하이즈 레어 08은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일 거예요. 2배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 와인인데 레어를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산도도 부시가 훨씬 좋았고요. 숙성 잠재력도 훨씬 좋았고, 자크 셀러스가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에마누엘 부시도 최근에 구하기 힘들어지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가성비로 보면 80만 원을 주고 이걸 사 먹어야 되나 생각하면 너무 떨어지긴 해요. 솔직히 왜? 아직 수성이 안 됐잖아요. 80만 원 정도면 좀 익은 것도 사 먹을 수 있고요. 아니면 돈페니뇽 올빈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저희는 화이트 와인은 도멘 머트레이 꼬르토 샤넬만이 06을 먹었는데 강추합니다. 이건 서적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머트레이는 원래 되게 단단하게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고, 꼬르토 샤넬만이는 그랑크루밭이에요. 06빈도 지금 되게 단단해요. 팔렛이 엄청 강하거나 탄닌이 많이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닌데 아직까지도 숙성 잠재력이 좀 남아있는 그 정도 느낌이었고요. 보통 웬만한 화이트 와인은 06빈이 다 시험 적게 다 들어와요. 저는 브리그뉴 샤도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미국 샤도네는 직관적이고 초보자가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이런 건 있지만,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브리그뉴 샤도네가 훨씬 비싸고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 와인은 16도 초반부를 지나고 있어서 직관적으로 굉장히 맛있어요. 꽃향도 되게 많이 나고, 하얀 꽃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하얀 꽃향이 많이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고급스러운 향수를 쓰는 느낌이에요. 이게 브리고뉴의 잘 만드는 화이트 생산자들에서 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고소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되게 꽃향이 많이 나서 화사한데 향수 같은 느낌. 하나 아쉬웠던 거는 팔렛에서 피니시가 되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강건한 느낌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 강건한 느낌까지 가지려면 가격이 1000불이 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크릭 볼케닉 힐 86 빈티지나 샤또 세리탄 86 빈티지 비교 테이스팅 했어요. 그래서 이날 와인을 좀 많이 먹었는데 되게 즐겁게 먹었고요. 제가 앞으로 와인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